매년 여름이면 겪는 일이 있죠. 한여름에 오이는 땅바닥을 기고 포도 덩굴은 엉키고 설켜서 부랴부랴 지지할 만한 것을 찾아 헤매게 되죠. 다들 공감하시죠?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을 푹푹 찌는 7월이 아니라 오히려 꽁꽁 언 2월에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신가요?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겨울이야말로 역대급 수확을 준비하는 비밀의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이와 포도를 위한 완벽한 지지대 만드는 모든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해서 여름에는 그저 풍성한 결실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간단한 겨울 작업 하나가 여러분의 텃밭 가꾸기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이웃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할지 알게 되실 겁니다. 공구를 잡기 전에 과연 이 지지대 설치가 왜 필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많은 분들이 예전 방식대로 오이는 땅에 눕히고 포도는 울타리나 담벼락에 기대게 하시죠. 하지만 이건 아주 큰 실수입니다. 작물을 수직으로 키우는 방식은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농업 기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첫째, 공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1제곱미터 면적에서 몇 배나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지대를 세우면 작물이 통풍이 잘 되고 햇빛도 충분히 받습니다. 이 말은 곧 곰팡이병이나 무름병 같은 질병에 작별을 구한다는 뜻이죠. 열매가 젖은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고 모양도 예쁘며 수확할 때 훨씬 편합니다. 특히 포도의 경우 제대로 된 지지대는 덩굴의 건강과 열매의 당도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작업을 한겨울에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서두를 필요도 없고 뜨거운 태양도 없습니다. 느긋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겨울 할인 기간에 자재를 구입한 뒤 따뜻한 차고나 작업실에서 서두르지 않고 모든 부품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그저 준비된 조립 세트를 밭에 설치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어떤 큰 공사든 혹은 작업을 시작하든 그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계획이죠. 우리가 만들 지지대 작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인 이 겨울 저녁 시간은 오직 계획에 투자해야 합니다. 당장 철물점으로 달려가 각재나 파이프를 서둘러 살 필요는 없습니다. 줄자와 메모장을 챙겨서 지금 눈이 덮여 있더라도 텃밭으로 가보세요. 여러분은 지지대를 설치할 정확한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오이는 어디서 키울 건가요? 포도나무는 어디에 심었나요? 밭의 길이와 너비를 꼼꼼히 측정하세요. 그리고 햇빛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지대는 남북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식물들이 하루 종일 최대한의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울 구조물에 대한 간단한 도면을 그려보세요. 높이는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오이의 경우 2m면 충분하지만 포도는 2.5m까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둥 간격은 얼마나 할 건가요? 보통 2m에서 3m 사이가 적당합니다. 즉석에서 대충 그린 이 간단한 설계도가 바로 여러분의 작업 로드맵이 될 겁니다. 이 도면은 필요한 자재의 양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재작업을 막아줄 것입니다. 이 단계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 번 재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럴 때 필요한 황금률이니까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지지대, 즉 트렐리스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린 오이 넝쿨을 지탱하는 지지대와 튼튼한 포도 덩굴을 지탱하는 지지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이는 1년생 작물입니다.
줄기가 풍성해 보여도 무게는 비교적 가볍죠. 따라서 오이 지지대의 주된 목적은 성장의 방향을 잡아주고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포도는 다년생 덩굴 식물로 해가 지날수록 엄청난 무게가 나갑니다. 포도나무 줄기는 굵고 강하며 수확철에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게를 지탱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위한 구조물은 기념비적일 만큼 견고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식물 자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하죠. 당연히 사용되는 자재, 고정 방식, 심지어 기둥의 기초 공사까지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부실한 오이용 지지대나 망의 포도를 키우려고 한다면 식물과 노력을 모두 실패로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두 가지 구조물을 단계별로 나란히 비교하며 각 단계에서 핵심적인 차이점을 강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이며 정감 가는 소재인 나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재 지지대는 매우 심미적이며 어떤 정원의 풍경에도 완벽하게 어우러져 아늑함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오이 지지대의 경우 50mm, 50mm 단면의 소나무나 전나무 각자에 혹은 얇은 판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한 시즌 동안 오이 줄기와 수확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의 경우는 요구사항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부패에 강한 참나무 오크, 낙엽송 같은 단단한 화렵수 기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둥의 단면은 최소 1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무에는 큰 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습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방부 처리인데 이는 특히 건조한 실내에서 겨울에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목재는 특히 땅에 묻힐 부분은 더욱더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수 방부제나 함침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옛날 방식인 토치 램프로 태운 뒤 역청 비투멘, 마스틱이나 폐유로 처리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겨울철 보존 작업은 여러분의 목재 지지대의 수명을 수년 동안 늘려줄 것입니다. 한번 설치하면 손댈 필요 없는, 소위 설치 후 잊어버리는 방식의 지지대가 필요하다면 금속이 정답입니다. 금속은 내구성과 수명의 대명사죠. 제대로 방청 처리만 해준다면 금속 지지대는 10년, 20년, 심지어 30년까지도 특별한 관리 없이 버텨줍니다. 오이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름 8에서 10mm 정도의 가벼운 철근이나 20mm 같은 얇은 두께의 각관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포도처럼 하중이 큰 작물에는 좀 더 튼튼한 금속이 필요합니다. 최적의 옵션은 지름 50mm 이상의 강관이나 최소 44 와임심 단면에 벽 두께가 2mm 이상인 각관입니다. 금속의 가장 큰 단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부식이죠. 따라서 목재와 마찬가지로 겨울은 보호 작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모든 금속 자재는 철솔로 녹을 깨끗이 제거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희석제 신나로 유분을 완전히 닦아낸 후 반드시 방청 프라이머를 꼼꼼하게 발라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마감 페인트를 칠할 수 있으며 가급적 2번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업은 지저분하고 먼지가 많이 나고 냄새도 심합니다. 따라서 한여름 더위 속에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겨울에 환기가 잘 되는 차고에서 하는 것이 훨씬 쾌적합니다. 나무나 금속으로 힘들게 작업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요즘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합재나 유리 섬유로 만든 철근을 생각해 보세요. 녹슬거나 썩지 않고 매우 가벼우면서도 충분히 튼튼합니다. 오이 지지대를 만들 때는 정말 완벽한 선택이죠.
유연성이 뛰어나 아치형 구조물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수명도 매우 깁니다. 포도밭에서도 철사를 걸 수 있는 수평 지지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중을 받는 기둥으로 쓸 경우엔 강성면에서 금속 재질보다는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대안은 플라스틱 수도관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부속품 피팅과 인두를 사용해서 오이용으로 가볍고 오래가는 지지대를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활용 재료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창틀, 남은 울타리 철망, 심지어 길게 자란 개암나무나 버드나무 가지까지 이 모든 것이 식물을 위한 튼튼한 지지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겨울은 창고 속 잠자고 있는 보물들을 점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기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이는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둥과 가로대가 있는 지지대 구조 프레임을 완성했다면 다음 질문은 식물들이 실제로 어디에 매달려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옵션이 있습니다. mag넷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팽팽하게 당긴 철사 와이어를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오이처럼 덩굴손으로 지지대를 감고 올라가는 식물에게는 네트가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이는 원예용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눈이 큰 플라스틱 트렐리스 망일 수도 있습니다. 가볍고 식물에 상처를 주지 않으며 설치하기도 간단합니다. 다른 대안은 아연 도금이나 폴리머 코팅된 금속 철망입니다. 이 방식은 더 튼튼하긴 하지만 무겁고 햇빛에 뜨겁게 다궈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에는 네트가 최적의 선택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굵고 힘센 줄기는 사람이 직접 모양을 잡아주고 원하는 방향으로 유인하여 묶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도나무 지지대에는 수평으로 여러 줄의 와이어를 팽팽하게 당겨 사용합니다. 이 와이어는 최소 3mm 이상의 직경을 가진 튼튼한 아연 도금 강철 와이어여야 합니다. 와이어 줄 사이의 간격은 보통 30에서 40cm를 유지합니다. 바로 지금 겨울철에 필요한 길이만큼 와이어를 미리 재단해두고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와이어 장력 팽팽하게 당기는 시스템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노지 오이 재배에 가장 인기 있고 간단한 구조물, 즉 H자형 지주대 또는 텐트형 지지대라고 불리는 방식을 알아봅시다. 이 구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하고 만들기도 쉬우며 사용하기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각재로 만들거나 금속 프로파일로 용접한 두 개의 프레임이 위쪽 가로대로 연결되어 서로 기울어진 채 아자 모양을 형성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경사진 면 위로 오이망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이가 양쪽 면에서 자라기 때문에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텐트 안쪽으로는 그늘이 생겨서 직사광선을 싫어하는 아이프 채소나 허브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셋째, 수확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이들이 눈에 잘 띄게 매달려 있어서 굳이 밭고랑을 헤집고 다니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이 지지대의 양쪽 측면 프레임 두 개를 미리 완성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이 2m, 밑변폭 1m 등 필요한 크기에 맞춰 각재를 자르세요. 나사를 이용해 사각형 모양을 만들고 중간에 보강용 가로대를 더해 구조적인 강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실내에서 건축용 스테이플러를 사용해 이 프레임에 오이망을 바로 고정시키세요. 봄이 되면 완성된 두 개의 섹션을 텃밭으로 가져가 위쪽만 연결해주면 설치 끝입니다. 하우스에서 오이를 키우는 데는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1cm도 허투루 쓸 수 없기 때문에 A자형 지지대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할 수 있죠. 그래서 온실에서는 주로 수직 유인 시설을 활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하우스가 튼튼한 철제 골조를 가진 폴리카보네이트 구조라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우스 골조의 윗부분에 직접 수평 와이어나 파이프를 설치해서 오이 일항 전체를 가로지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 지지대에서 각 작물로 개별적인 유인줄을 아래로 늘어뜨리는 겁니다. 튼튼한 노끈이나 밧줄 또는 체인도 좋습니다. 오이가 자라면서 이 수직 유인줄을 타고 자연스럽게 감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방식은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작물 관리와 수확 작업을 매우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겨울철에 미리 필요한 준비를 해두세요. 유인줄을 넉넉한 길이로 미리 잘라놓고 하우스 골조에 고정할 시스템을 구상하는 겁니다. 봄이 되면 쉽고 빠르게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는 전용 고리나 링을 미리 제작해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파종 및 정식 시즌 한창일 때 귀한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도 재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도를 위한 가장 간단하고 흔한 구조물은 바로 단면형 울타리 싱글 플레인 트렐리스입니다. 이는 수직으로 세운 지지대 기둥들 사이에 철사줄을 여러 겹 평행하게 연결한 형태입니다. 전체 구조가 하나의 평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단면형 울타리는 포도 재배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분들뿐만 아니라 담장이나 기존 울타리 옆 또는 좁은 공간에 포도를 심을 때 특히 이상적입니다. 포도나무 수형은 부채꼴 모양, 선형이나 코르동 형태로 만들며 모든 세 가지와 포도송이들이 한쪽 면에만 위치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전정 작업, 병해충 방제, 그리고 겨울철 포도나무 피복, 월동 준비를 크게 단순화시켜줍니다. 표준 높이는 보통 2m에서 2.5m 정도입니다. 가장 아래쪽의 철사줄은 땅에서 약 50c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위로는 33cm 간격으로 평행하게 설치합니다. 겨울철에는 기둥 준비 작업을 미리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기둥을 필요한 크기로 자르고 부패나 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하며 심지어 철사줄을 꿰기 위해 필요한 높이의 관통 구멍까지 미리 뚫어둘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정밀함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공정입니다. 따라서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작업장에서 시간을 들여 천천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밭에서 최대한의 수확을 얻고 싶다면 좀 더 진보된 형태인 이중 평면 덕 시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구조는 덩굴을 배치할 수 있는 두 개의 평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V자형 또는 Y자형 구조를 띠는데 이는 기둥이 위쪽에서 갈라지거나 서로 비스듬하게 각을 두고 설치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중 평면 구조는 줄의 길이 1m당 2배 많은 새순을 배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잎이들이 서로 그늘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덩굴 전체가 훨씬 잘 통풍되며 사방에서 햇볕을 골고루 받을 수 있죠. 이는 수확량의 획기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포도알의 품질 역시 향상시켜 더 크고 달콤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이러한 이중 평면 덕 시설은 제작이 복잡하고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겨울철 준비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모든 각도와 치수를 정확히 계산해서 기둥에 얹을 복잡한 Y자형 머리 부분을 용접하거나 V자형 구조물을 미리 조립해 둘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봄이 되면 여러분은 이 완성된 복잡한 부품들을 밭으로 가져와서 이미 세워둔 기둥 위에 조립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현장에서의 힘든 작업을 며칠이나 줄여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어떤 일이든 제대로 된 장비가 있으면 이미 성공의 절반은 이룬 셈입니다. 우리가 하는 겨울 준비 작업도 마찬가지죠.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점검하고 날을 갈고 부족한 것은 새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 목록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첫째, 측정 도구입니다. 줄자, 수평계, 그리고 직각자, 삼각자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치수 측정 없이 훌륭한 지지대나 격자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둘째, 절단 도구입니다. 목재 작업의 경우 일반 톱이나 혹은 훨씬 더 좋게는 원하는 각도로 완벽하게 곧은 절단면을 만들어주는 각도, 절단기가 필요합니다. 금속 작업을 위해서는 절단 디스크와 연마 디스크가 장착된 그라인더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조립 도구입니다. 비트와 드릴날, 세트가 포함된 전동 드릴, 드라이버, 망치도 필요하죠. 만약 용접을 계획하고 있다면 당연히 용접기와 모든 관련 장비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보호 장비를 절대 잊지 마세요. 장갑과 보안경은 필수입니다. 그라인더나 톱을 다룰 때는 눈과 손을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겨울은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모든 장비를 전투 준비 태세로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포도 지지대를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초, 즉 토대입니다. 기둥이 얼마나 단단하고 정확하게 설치되느냐에 따라 전체 구조물의 수명이 결정됩니다. 기둥은 최소 80cm 이상 땅속에 묻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지역의 동결선, 다시 말해 땅이 어는 깊이보다 더 깊이 묻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듬해 봄, 서리 피해로 인해 기둥이 땅 위로 밀려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양쪽 끝에 있는 앵커 기둥은 팽팽하게 당겨진 와이어의 주요 하중을 모두 받습니다. 따라서 이 기둥들은 바깥쪽으로 약간 기울여 설치하고 반드시 버팀목으로 추가 보강을 해줘야 합니다. 기둥을 심을 구덩이는 수동 오거를 사용해 파면 됩니다. 구덩이 바닥에는 배수를 돕기 위해 자갈이나 쇠석을 깔아주세요. 기둥 자체는 수평계로 수직을 정확히 맞춰 세운 후 콘크리트 반죽을 부어 고정시킵니다. 물론 겨울에는 땅을 파고 콘크리트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미리 시공 기술을 익히고 필요한 시멘트와 쇠석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팀목 자체를 치수에 맞게 잘라내고 주 기둥에 연결할 고정 장치까지 미리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론적, 실질적 준비를 해두면 봄에 설치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재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지만 이는 핵심적인 겨울철 작업이므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 만들 트렐리스 에스팔리에레에 사용할 신선한 소나무 각재를 구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조한 공간에서 이 각재들을 충분히 말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샌딩기나 일반 사포를 이용해 표면의 모든 거친 부분을 제거하고 매끄럽게 다듬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미관뿐만 아니라 보호 코팅이 고르게 발리고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다음 단계는 방부제를 도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방부제 사용을 아끼지 마십시오. 흙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위해 설계된 내구성이 강한 극한 환경용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방부제는 각층이 완전히 마르도록 하면서 두세 번에 걸쳐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각재의 단면에는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부분이 스펀지처럼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방부제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는 마감 코팅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감 재료는 테라스 전용 오일, 요트용 바니시 또는 내우성 페인트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2번 도포해야 합니다. 네, 이 과정은 길고도 까다로운 작업이지만 바로 이 과정이야말로 평범한 각재를 수년 동안 믿음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부품으로 탈바꿈시켜 줄 것입니다. 금속 작업을 할 때는 특별한 접근 방식과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각 파이프나 철근을 이용해 지지대 슈팔레라를 만들기로 결정하셨다면
차고에서 보내는 겨울이야말로 최고의 작업 시간입니다. 이제 절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라인더 혹은 앵글 커터를 사용해서 기둥, 가로대, 보강제 등 모든 부품을 도면에 표시된 치수대로 정확하게 잘라주세요. 불꽃이 튀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보안경, 장갑, 그리고 두꺼운 작업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용접기가 있다면 구조물의 주요 연결 부위를 바로 용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둥의 가로대를 용접하거나 이중 평면 지지대를 위한 Y자형 상단부를 부착하는 식이죠. 하지만 용접 장비가 없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속 부품들은 볼트와 너트를 사용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필요한 위치를 표시하고 구멍을 뚫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히 도색 작업입니다. 표면을 깨끗이 정리하고 프라이머 젯소를 바른 후 페인트를 칠해주세요. 녹방지제, 프라이머, 그리고 마감재가 모두 포함된 3인원 녹방지 에나멜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페인팅은 모든 모서리와 이음새를 꼼꼼하게 칠할 수 있도록 붓으로 작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프레이캔이 편리하긴 하지만 도막이 너무 얇게 형성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흔히 성공은 디테일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에서 이 디테일은 바로 철물 고정 장치입니다. 철물의 품질과 올바른 선택이 구조 전체의 견고함을 좌우합니다. 만약 목재 지지대를 만들 경우 반드시 아연 도금 또는 양극 산화 처리된 나사나 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검은색 목재 나사는 야외에서 빠르게 녹이 슬고 보기 싫은 녹물 자국을 남기며 결국에는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용접 없이 금속 부품을 연결하려면 너트와 와셔를 결합한 볼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포도 지지대 고정 장치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와이어 장력 시스템입니다. 와이어는 덩굴의 무게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늘어지고 처지기 마련이므로 주기적으로 조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턴버클이라는 특수 장치가 있습니다. 턴버클은 나사식 조임쇠로 와이어를 아주 쉽고 강하게 당겨 팽팽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보다 더 저렴한 대체 방법으로는 양쪽 끝 기둥에 튼튼한 아이볼트, 고리형 볼트를 앵커처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이어를 걸고 꼬는 방식으로 당겨서 장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겨울 동안 시간이 있으니 건축 자재 매장을 느긋하게 둘러보면서 필요한 철물을 모두 선택하고 충분히 구매하십시오. 그리고 상자별로 정리해두면 다가오는 봄에 모든 자재를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겨울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봄의 현장에서 수십 개의 부품을 하나하나 자르는 대신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설계 도면을 펼치고 이제부터 반제품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오이 지지대에 필요한 모든 수직 기둥과 수평 가로대를 미리 재단하십시오. 만약 A자형 구조물을 만드신다면 측면 프레임에 들어갈 부품들을 모두 잘라두세요. 포도용 일자형 지지대라면 기둥과 버팀목을 모두 재단해 놓으시고요. 바로 이 단계에서 모든 단면과 절단 부위를 보호용 방부 처리제로 꼼꼼하게 처리해 주세요. 만약 계획상 기둥에 와이어를 통과시킬 구멍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드릴 프레스나 일반 드릴을 이용해서 표시하고 뚫으십시오. 기둥이 땅에 박혀 있을 때보다 작업대 위에 누워 있을 때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규격이 같은 부품들은 깔끔하게 묶어 한쪽에 쌓아두세요. 이 가구 공장 같은 작업 방식은 봄철 시간을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만족감을 선사할 겁니다. 수많은 재료들이 여러분의 미래 구조물로 탄생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철사 장력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지만 이 장력을 수년 동안 유지해줄 튼튼한 고정장치, 즉
앵커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 하중을 받는 맨 끝 기둥에 단순히 철사를 감아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철사가 기둥을 파고들거나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고정 매듭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아이볼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볼트는 볼트 머리 대신 고리가 달린 형태입니다. 기둥에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아이볼트를 삽입한 후 반대편에서 넓은 와셔와 너트로 단단히 조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철사를 걸고 턴버클을 이용해 당길 수 있는 튼튼한 금속 고리가 완성됩니다. 만약 턴버클이 없다면 철사 자체를 이용해 장력 조절 장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철사를 구멍에 넣었다가 다시 되돌려 루프, 즉 고리를 만듭니다. 이 루프 안에 튼튼한 쇠막대나 못을 끼우고 돌려서 철사를 꼬아주면 장력이 발생하며 당겨집니다. 겨울철에 미리 이 고정 작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둥에 구멍을 뚫어두거나 아이볼트를 구매하거나 철사 꼬임을 위한 짧은 쇠막대를 잘라 놓는 식이죠. 이 작은 디테일이 여러분의 지지 구조물에 전문적인 완성도와 뛰어난 기능성을 더해줄 것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모듈식 조립입니다. 굳이 이 복잡하고 덩치 큰 구조물 전체를 차고 창고에서 다 조립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개별적으로 완성된 모듈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봄의 현장에서 신속하게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자형 오이 지지대 트렐리스의 경우 이미 mag네트까지 팽팽하게 쳐진 완전히 제작된 측면 프레임 2개가 될 수 있습니다. 단면 포도 지지대라면 설치할 준비가 완료된 모든 가공과 드릴 작업이 끝난 기둥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양면 지지대를 위해서는 이미 V자형 또는 Y자형으로 완성된 상부 구조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전체 조립 작업의 80%를 외부의 환경이 아닌 편안한 실내 작업장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날씨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고 성가신 모기에 시달릴 필요도 없으며 모든 공구들이 손 닿는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작업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조립의 품질 자체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작업대 위에서 편안한 자세로 밝은 조명 아래에서 작업할 때 정확도와 완성도는 몇 배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겨울 동안의 작업이 마무리될 시점입니다. 차고나 창고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부품과 모듈들이 가득하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모든 것을 봄까지 완벽하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목재 부품은 반드시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바로 쌓아두는 것은 금물입니다. 공기 순환을 위해 반드시 밑에 강목이나 받침대를 깔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목재가 습기를 머금어 뒤틀리거나 휘어질 수 있습니다. 부품들을 쌓아 올릴 때도 얇은 덧대기를 이용하여 사이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속 부품은 목재보다 까다롭지 않지만 새로 칠한 도장면이 불필요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역시 덮개 아래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철물, 조임소에 와이어 같은 작은 부품들은 별도의 상자에 담아 종류를 표기해 두세요. 이러한 세심한 보관 작업이야말로 겨울 준비의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잘 보관해야 봄이 되었을 때 처음 정리했던 그 완벽한 상태 그대로 자재를 꺼낼 수 있으며 가장 즐거운 최종 단계인 현장 설치 작업에 바로 착수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기분 좋은 이야기, 바로 절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마도 이 모든 수고가 시간 낭비일 뿐이고 그냥 기성품 지지대를 사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따져봅시다. 가게에서 파는 가장 기본적인 오이용 철제 아치나 지지대는
가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내구성과 수명도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포도용 기성 지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아예 프리미엄 제품으로 분류되죠. 하지만 지지대를 직접 만들면 여러분은 오직 재료비만 지불합니다. 게다가 재료를 겨울에 구매하면 시즌 오프 세일을 이용해 훨씬 더 많이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노동력에도 가치가 있지만 그 노동력을 투자함으로써 얻는 것은 튼튼함, 긴 수명,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필요와 텃밭 크기에 완벽하게 맞는 맞춤형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절약은 바로 시즌 중에 겪을 시간 낭비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5월이 되어 이웃들이 급하게 지지대를 사러 다니거나 임시방편으로 대충 만들려고 허둥댈 때 여러분은 이미 완성된 보기 좋고 튼튼한 지지대 옆에서 여유롭게 모종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리 준비했다는 뿌듯함과 완성된 작품에서 오는 만족감은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단계별로 추운 겨울을 다가오는 농사철을 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체계적인 계획과 단계별 준비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큰 작업을 계획 세우기, 재료 선택, 가공 작업, 부품 재단, 그리고 모듈 조립처럼 작고 명확한 단계로 세분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봄이 오고 땅이 녹자마자 여러분은 미리 준비해둔 자재들을 텃밭으로 가져갑니다. 현장 설치는 단 하루나 이틀이면 충분히 끝납니다. 미리 다 계산해뒀기 때문에 모든 부품이 오차 없이 완벽하게 딱딱 들어맞죠. 그리고 마침내 튼튼하고 아름다우며 정성과 지혜로 만들어진 여러분만의 완벽한 지지대, 즉 18헤라가 완성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물을 위한 버팀목이 아닙니다. 이는 계절적인 분주함에 대한 여러분의 작은 승리이자 미래 수확을 위한 투자이며 진정한 자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겨울철 미리 준비하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겨울철 정원이나 텃밭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여러분의 꿀팁과 아이디어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